안녕하세요. 다산 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의 시간 정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웨이 스피커는 각각의 드라이버가 하나의 엔클로저 안에 구성되지만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는 서로 분리되어 배치됩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배치 상황에 맞게 얼라인먼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스툰을 이용해서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의 측정과 얼라인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에 앞서서 측정하는 공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사무실 공간의 한쪽의 그 전시 공간인데요. 이 가로폭, 이 벽까지의 거리는 한 3.6m, 그리고 천고는 일반적인 뭐 3m가 안 되는 이 정도 천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 간의 거리는 한 4.5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건이 되었던 거는 이 스피커, 이제 서브우퍼 저음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피커와 이쪽 뒷벽 또 측벽 이런 공간들의 이제 반사음들의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측벽들로 인해서 고음의 반사음들이 뭐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간에서 측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측정의 이제 그 주요 포인트는 서브우퍼 스피커와 플레인지 스피커가 그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이크까지 이 거리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고음이 먼저 도달을 하겠고, 그리고 서브우퍼가 나중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하면 두 거리 차이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에서 그 서밍이 발생하지 않고 뭐 캔슬이 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그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음이 이렇게 약간 퍼지게 들린다든가, 아니면 저음의 세기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측정에 사용되는 스피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W의 레디우스라는 모델인데요. 뭐 주요 기능은 뭐 옵티로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뭐 거리 값이라든가 뭐 거리 감쇄, 뭐 에어로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기능과, 또 뭐 모자익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OS를 이용해서 DSP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플레인지 스피커는 그 8인치 우퍼가 있는 2웨이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양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어쿠스틱 특성은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특성이 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서브우퍼 스피커는 12인치 싱글 드라이버가 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특성은 오른쪽에 보인 것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툰에서 한번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툰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스툰을 이용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번은 측정 채널, 4번은 레퍼런스 채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 스피커와 마이크 간의 거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플레인지 스피커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브우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를 동시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위의 그림은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주파수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 아래 그림은 IR이라고 해서
임펄스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현재 이제 위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명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풀과 윈도우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과 윈도우는 이제 뭐 IR 윈도우, 뭐 타임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임펄스에서 어느 경계 이내의 것만 측정에 반영을 하고 경계 이후의 것은 배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잔향이 있는 공간에서도 무향실과 같은 측정 환경을 구축할 때 이렇게 그 타임 윈도우나 뭐 IR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걸은 상태고 3분의 1 옥타브의 해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플레인지 스피커와 서브우퍼가 만나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해서 이 부분의 위상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이 부분의 위상이 서로 얼라이먼트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서브우퍼와 플레인지가 동일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상에 대한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플레인지를 측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브우퍼를 측정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얼라인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위상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주파수 특성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이 이 부분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딱 위상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합성한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딜레이 애널리시스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걸 풀레인지로 놓고, 자, 그러면 딜레이를 서브우퍼에 줘야 되겠다 하면 서브우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자, 지금은 7.69 밀리세컨드를 서브우퍼에 적용을 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위상을 뒤집을 거면 이 정도를 적용해라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자, 서브우퍼가 있고 위에 플레인지 스피커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그 플레인지 스피커에 더 가깝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지가 먼저 도달을 하고 서브우퍼가 나중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를 뭐 어디에다 줘야 되냐 하면 이 탑에다가 딜레이를 주는 게 그냥 그 시각적으로도 거리를 감안했을 때에도 뭐 그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서로 바꿔주면 서브우퍼를 기준으로 하고 플레인지 스피커를 보면, 자, 0.79를 어디에다가 서브우퍼에다가 딜레이를 줘라 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자, 로우의 세팅에 100Hz라고 딱 특정을 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Hz라고 특정을 해도 0.79를 주면 맞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플레인지 스피커에 0.79만큼 딜레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자, 아이패드에 모자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한번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X 89라는 스피커 안으로 들어왔고요. 딜레이 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0.79 만큼 자, 0.79가 바로 적용되진 않고 이렇게 0.8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이전 것과 주파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이 코이어런스 그래프를 보면 여기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아래부터는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윈도우를 걸어보면 그렇죠? 이 부분의 레벨이 잔향 레벨인 거죠. 잔향 레벨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상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그래프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자, 그 초록색 선은 딜레이를 주기 전, 그리고 보라색 선은 딜레이를 준 다음이겠죠. 위상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딜레이를 걸어줘야 되는지 그 딜레이 값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딜레이 애널리시스를 이용하면 정확히 그 값을 계산해 주는데요. 만약에 위상값만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요. 위상 차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위상차.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은 그 플레인지 스피커에 딜레이를 걸지 않은 거,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플레인지 스피커에 0.8ms의 딜레이를 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상 차이를 가지고 이 0.8ms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상차는 여기 계산이 되죠. 이렇게 30도, 그냥 간단하게 30도라고 하겠습니다. 30도의 위상 차이는 2파이는 360도죠. 그리고 현재의 여기에 그 주파수는 100Hz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 했을 때 여기에 시간값, 이 그 딜레이 타임을 계산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딜레이 타임은 360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초 단위거든요. 그럼 만약에 밀리세컨드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0 나누기, 그렇죠? 이 1000하고 여기 3개가 없어지면 나누기 36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0.83333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0.83ms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추 0.8ms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서브우퍼와 플레인지의 크로스오버 단에서 얼마만큼 합성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약간 파란색 선은, 요 선은 딜레이를 주기 전에 합성값, 요 선은 딜레이를 준 후에 합성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봤는데 그 시스툰에서 계산하기로는 전체적으로도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까지 합성을 이루어지게 하는 딜레이 값을 0.79로 계산을 해낸 것이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굳이 딜레이 값을 안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부분들은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스2는 이 딜레이 값을 제시를 했고, 그 딜레이 값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소리가 커지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Hz 정도의 부분에서의 위상값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검정색 라인인데요. 이거는 서브우퍼가 되겠고, 위에 이제 그 녹색 라인은 딜레이를 주기 전에 플레이인지, 그리고 보라색 라인은 딜레이를 준 다음에 위상값이 되겠습니다. 위상 차이를 보니까 딜레이를 주기 전에는 몇 도 차이가 났었냐면 거의 117도, 120도 정도의 딜레이 값 차이가 났고, 만약에 0.8ms의 값을 적용을 했더니 71도 정도의 차이가 났던 거죠. 요 주파수만 보면. 그래서 120도 정도 차이가 나면 몇 dB 증감이 되냐면 0dB 증감이 됩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70도 정도의 값 차이가 나면 얼마 정도의 증감이 일어나냐면 90도의 차이가 나면 3dB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면 최소 3dB 이상의 증가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 대역이 굳이 합성이 이루어질 만큼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서브우퍼의 재생 대역에서 바깥에 있는 이 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까지 서밍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주지 않았을 때도 거의 이렇게 그 큰 위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이 딜레이를 주지 않고 서브우퍼와 플레인지를 재생했을 때도 이렇게 그 일정 정도의 서밍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ms 이내에 이런 딜레이 차이는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변동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1ms의 그 딜레이 차이는 100Hz에서 몇 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냐면 36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위상 차이면은 다 서밍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도 이내의 위상 차이에서는 다 합성됐을 때 주파수 특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에서의 1ms, 2ms 이 작은 딜레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스피커의 얼라이먼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스피커를 얼라이먼트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에서의 위상값을 일치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저주파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1ms 이내의 짧은 딜레이 타임은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시스툰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부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